1번을 틀렸다고? 드럼식으로 이제 방향을 바꿔야 돼. 채점들 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봤던 단어 테스트 제시형 대상자 남아서 보고 하는 거 알죠? 3교시 끝나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어요. 자, 교재 마무리, 교재가 저희 프린트 마무리 됐나요? 자, 프린트 여기 있는 5문제 중에 나 이거 진짜 아무리 봐도 식을 모르겠다. 3번에 2번. 자, 3번에 2번만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식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kx의 제곱 더하기 2kx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해야 돼. 자, 얘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소리겠지?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일까요? 아래로 볼록일까요?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k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이면서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모든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겠지. 이러니 동시에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자, 그럼 판별식을 때려봤더니 4분의 d는 k의 제곱 플러스 8 2k 이렇게 되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요거 뭐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답을 쓰고 틀렸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제 맨 끝에 이거 내가 한 끗 차이라 그랬죠? 뭐라고 써있어?
부등식이라고 써있지. 2차 부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이라고 써있으면 뭐도 생각하라 그랬어요? K가 0인 경우 생각을 하라 그랬지? K가 0이면 좌변 얼마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우변은 0이에요. 자,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 성립해야 하네. 해요. 그치? 모든 실수에서 x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성립을 하잖아. 그러니까 k는 0도 답에다가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나오는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가 답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좀 중요한 얘기였죠? 2차 부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으로만 나와 있으면 최고차 한계수가 0인 경우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가 1번에 3번이에요. 자, 1번에 3번에다가 허근으로 쓴 친구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부등식의 세계에서는 허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허근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그래프의 모양은? 위로 붕 떠있는 그래프라는 소리겠지? 위로 붕 떠있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답 뭐라고 적어야 맞아요? 모든 실수다 라고 적어야 맞겠지.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도 역시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엇을 의심해보라 그랬어? 판별식을 의심해보라 그랬지? 근데 얘는 판별식을 써봤더니 무슨 수예요? 양수예요. 그 말은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두 교점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야.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4번인데요. 자, 여러분 4번 문제 얘가 왜 이런 실수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식은 이렇게 써지겠지. 70t-5t의 제곱이 120m 이상입니다. 이렇게 부등식 써놓고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지? 자, 이거 풀어보면 알겠지만 해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t는 몇 초 동안이에요? 2초에서 12초 사이니까 10초 동안이죠. 요런 거 계산 실수 잘 조심해야 돼. 시간 계산할 땐 10초 동안이지만 만약에 여기에 속하는 t의 값 중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으면 11개가 답이 되는 거야. 시간의 개념하고 정수의 개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시간은 연속적인 거니까.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거 복습 열심히 하고 문제 열심히 풀어왔으면은 요 정도 수준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요거 이따가 걷어가겠습니다. 이름 써놓고요. 교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누가 내 프로필에다가 저거 춘식이 자꾸 누르는 거야. 뭐야? 자꾸 빨간 점이 떠 있잖아. 클릭수가 2,000개가 넘었는데? 그치? 과제 어디 보자. 응. 112페이지, 212페이지. 601번까지죠? 601번까지. 6문제 중에 질문 98? 627, 97? 601번, 601? 16, 96? 600번 빼고 다음 되겠네요. 자, 96번부터 한번 봅시다. 96번. 자, 그래프는 필요한 부분만 그릴게요. 필요한 부분만. 요게 y는 gx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놈이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가 x축과 만나는 점인데요. x축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있고 여기가 2, 여기가 4, 요 점이 3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fx-g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그 x축.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지? fx-g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뭐라고 해석해야 돼? fx는 g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변형을 해놓고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지. 자, 그럼 일단 둘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예요? 만나는 지점. 마이너스 1이가 3에서 만나고 있지? 그럼 누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fx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치?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요만큼의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다. 한 몇 번? 5번. 4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자, 97번. 자,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 f 2x-4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점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십시오. 자, 그럼 일단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을 알고 있으니까 fx의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만들러 갑니다. fx는 x축과의 교점이 2하고 4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x-2와 x-4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자, 최고차 함계수는 얼마예요? 몰라요. 모르니까 a라고 두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여기에 a가 0보다 크다까지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출발을 하는 거야. 자, 그래 놓고 이제 나는 2해를 구할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f2x-4는 x에다가 그치, 요걸 그대로 집어드세요. 죠? 자, 집어넣어보세요. a하고 뭐가 되니 그러면 2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8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 보고 이 2차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이 말이야. 자, a 굉장히 꼴보기 싫어요. 없애고 싶어요. a는 무슨 수? 양수. 그냥 없애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그냥 풀면 되겠다. x는 뭐와 뭐 사이에 있네요? 3과 4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되겠지. 이 안에 있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합은 7. 지우개. 아, 토요일이다.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자, 요건 조금 어렵죠. 자, 2차 부등식을 보여주고 저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세요가 아니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성립하게 하세요 라는 뜻이야. 이건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모든 그래프가 아니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그래프만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일단 그려야 되겠죠? 어디로 볼록인가요? 어디로 볼록인가요? 아래로 볼록입니다. 자, 이제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자, 마이너스 1하고 1은 어디 있나요? 얘도 모르겠어. 왜? 대칭축을 모르니까. 대칭축을 모르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그럼 내 마음대로 잘라봐. 내가 여기를 대충 마이너스 1이라고 잡고 여기를 대충 1이라고 잡아볼게.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그래프를 쳐다보세요가 아니라
얘랑 얘 사이 있는 이 그래프만 쳐다볼 거예요 이 말이야. 그럼 얘만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겠지. 맞지? 그럼 x축은 이렇게 그려주면 돼. 쟤보다 아래에 있기만 하면 돼. 조건이 뭘까요 그럼? 이거 내가 예전에 한번 했던 얘기네. 이게 만족하기 위한 조건. 응? 한별식이요? 한별식이요? 이거 내가 예전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을 거야. 자, 우리 반의 단원 테스트 성적이 모두 8점 미만임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누구의 성적만 확인하면 됩니까? 제일 잘 본 놈의 점수만 확인해서 걔의 점수가 8점 미만이면 그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인다는 거겠지. 자, 이 범위의 그래프가 모두 x축보다 아래에 있습니다를 보여주고 싶어.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범위에 있는 최대값만 0보다 작으면 된다는 소리겠지.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때예요? 1일 때예요?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죠? 대칭축을 모르니까. 그치? 대칭축을 모르기 때문에 네가 1등인지 네가 1등인지 모르는 거야. 자, 둘 중에 누가 1등인지 몰라. 근데 둘이 1등, 2등이야. 누가 1등인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반 성적이 8점 미만임을 증명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 다 8점 미만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둘 다 뭐보다 작습니다 하면 돼? 0보다 작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얘를 fx라고 두었을 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도 0보다 작고 1에서의 함수값도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쓰면 끝난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면 돼. 어렵지 문제가? 근데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뭐가 끝이 아니냐면 여기에는 등호가 붙어야 돼. 자, 여기는 왜 등호가 붙어야 될까요? 요 점이 빵꾸가 뻥 뚫려 있잖아. 그치? 빵꾸가 뻥 뚫려 있잖아. 그럼 얘가 요 x축 위에 있더라도 그래프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둘 다 x축 위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아, 등호까지 포함을 시켜줘야 돼.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거 맞아요. 요거는 뭐 수상을 한 번 배운 걸로는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응용 심화 과정 하면서도 들어도 힘들어요. 어려운 거 맞아요. 이게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진짜 멍청한가 보다 하는 게 아니야. 저런 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서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머, 오늘 숙제 확인 안 해요. 일단 찾아보세요. 빈칸이죠, 책이?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늦잠을 자가지고. 숙제는 언제 하는 거죠? 숙제는 당일날 하는 거예요. 당일날 집에 가서. 늦어도 목요일에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안 했어? 당일날 해야지 당연히. 까먹기 전에. 원래 숙제는 당일날 하는 겁니다. 숙제는. 토요일 당일날. 저는 씨. 야, 수요일날 학원 끝나고 가서 토요일날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말들 늦잠을 잘 줄 어떻게 알아? 미리미리 해야죠. 미리미리 당일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풀면 A의 범위 뭐에서 뭐까지 나오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고요? 0부터 마이너스 1 또는 A는 마이너스 1 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개수는 몇 개입니까? 해서 답은 4개. 좀 어려워요. 다시 복습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건 뭐 혼자 다시 복습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저번에서 A는 마이너스 이거 각각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풀어보면 아마 범위가 이렇게 될걸?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이고 0 이고 2면 아마 내 기억으로는 이게 이렇게 될걸? 이거 또는 이거 하고 이거. 그럼 겹치는 게 이거 하나 그리고 이만큼. 그렇게 겹치는 것도 겹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한 점 겹치잖아. 아 그렇게도 겹치는 그치. 얘도 겹치는 게 있는 거니까 얘도 해로 써줘야 돼. 만약에 하나는 동그라미가 색칠돼 있는데 하나는 색칠이 안 돼 있다. 그럼 겹치지 않지? 그럼 안 쓰는 거. 그럼 둘 다 색칠돼 있으니까 겹치는 거. 자, 599번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풀었던 뭐 항상 성립할 조건의 응용 버전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의 개수를 구하래. 정수 A의 개수. 자, 그럼 일단 그려봐야 되겠죠? 자,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 그리고 X축 위에는 해가 없어야 된대요. 자, 그럼 X축은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요? 자, 1번, 2번, 3번. 몇 번의 경우에 해당해요? 3번 경우에 해당하지. X축 아래에는 해가 없다는 거니까. 그치? 이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 하면 되겠다? 0보다 작으면 되겠다. 교점이 없기 때문에. 자,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얘랑 얘랑 붙으면 해가 딱 한 개 존재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만 때려주시면 되겠다. 얘가 0보다 작아요. 풀면 되겠죠? 바보야, 멍청아. 똥멍청아. 판별식을 썼는데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A의 제곱에 플러스 4A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다. 따라서 요거 쇼도 싫어. 아래로 볼록이고 X축 두 개 좀 마이너스 2하고 4에서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겠지. 자, 몇 개? 몇 개? 7개. 자. 개수가 한 20개 미만이면 손가락으로 세는 게 훨씬 빨라요. 20개 미만일 때는. 601번입니다. 자, 얘가 해를 갖기 위한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연립 2차 부등식이 연립 부등식이니까 일단 각각 한번 풀어볼게요. 위에 있는 친구 1번 풀어봤더니 얘는 해가 뭐가 나오나요? 그냥 간단하잖아. 뭐 나오죠?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문제는 2번이야. 자, 2번은 뭐가 들어가 있는 식이에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식이야. 절대값인데 상수밖에 없다. 그럼 땡큐하고 뭐와 뭐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A씩 더해주시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너랑 너의 공통 범위가 존재하도록 하면 돼. 나와라 소직선.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2보다 커요? 자, 얘가 해를 갖고 싶어. 어떻게 되어 있을 때 해를 가질까요? 해를 갖는다는 건 수직선이 뭐 한다는 소리야?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소리야. 자, 어떻게 그려지면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까요? A-1과 A 플러스 1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치? 그 다음 또 A-1과 A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 두 가지밖에 없을까? 자, 얘랑 얘는 차이가 얼마예요? 2죠. 그치? 칸수가 두 칸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야. 근데 얘하고 얘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몇 칸이야? 5칸이지? 그럼 이 사이에서 동시에 이렇게 만날 수는 없다는 소리겠지. 되셨나요? 자, 그럼 보라색 보세요. 보라색. 보라색 범위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A-1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3보다 어디에 있으면 돼? 왼쪽에 있으면 되겠지? 자, 같으면 되나요?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아예 겹치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파랑이 뭘까요? 파랑이? 파랑이 두 번째. 파랑이는 A 플러스 1이라는 오른쪽 끝이 2보다 어디에 있으면 돼? 오른쪽에 있으면 돼. 마찬가지로 같으면 안 되겠네요. 요렇게 끝나겠지.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이거 또는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써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요렇게는 만날 수가 없다. 겹치는 부분이 양쪽으로 구분이 될 수는 없다. 왜라고? 얘하고 얘 떨어진 거리는 2칸인데 얘랑 얘 떨어진 거리는 5칸이니까 동시에 양다리를 거칠 수는 없다는 소리야. 다음 주까지 하면은 진도가 끝이에요. 그래서 진도는 어디까지 나갈 거냐면 딱 평면 좌표까지 끝내고 직선의 방정식은 3월부터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평면 좌표까지 끝내고 3월부터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면 평면 좌표가 끝날 것 같아. 그러면 토요일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복습하면서 문제 풀이 연습을 하고 이제 총괄을 봐야 되겠죠. 3일절에 와요? 네. 아쉽게도 그렇게 됐네요. 대신 3일절 날은 와서 총괄 테스트 볼 거예요. 만 보고 가요? 그렇진 않겠죠. 만 보고 가다니요. 그 정확한 건 다음 주에 한 번 더 알려줄게요. 일단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전 연습 문제 보죠. 124쪽에서 603번부터 612번까지 스텝 1이었죠? 자, 일단 왼쪽 페이지에 5문제 중에 못 풀었다. 605번. 605번, 6번,
7번. 자, 재밌는 문제들만 모아놨네요. 5번부터 보자. 자, 연립부등식.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거의 해가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자,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부등호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따로따로 푸셔야겠죠? 일단 가운데 있는 놈 저거 전개해놓고 자, 왼쪽 두 개 풀어볼게요. 1번식 이항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으니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식 2번식 이항하면 마이너스 x는 k 플러스 8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보다 커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의 해가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나오게 만들면 되겠지. 간다. 슈 3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나와 있어 이미. 그리고 이제 얘를 표시해야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요것만 나와야 된대요. 그럼 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은 어디에 있다는 소리야? 어디 있다는 소리야 얘가?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야 여기서 출발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갔을 때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이 만들어질 겁니다. 끝.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은 3보다 작아요. 자, 같으면 될까요?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3이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돼요. k는 마이너스 11보다 커요. 예스. 606번.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만 한번 그려보죠. 예. 자, 이것만 그리면 되겠다. 자, 얘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고요.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었어요. 근데 교점을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거의 해를 구하래. 자, 해석. 뭐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1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어디에 있는? 위쪽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으세요. 그럼 교점을 먼저 찾아주시고요. 이 교점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있는 애들이야?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쪽, 3보다는 큰 쪽이 되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부등식을 그래프를 가지고 풀 때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게 교점입니다. 교점. 어디에서 만나는지 그리고 그 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분해 보시면 되겠어요. 7번.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부터 처리하고 갑시다. 어디로 볼록입니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치? 그럼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리고 이 두 점이 마이너스 1과 2겠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나? 불가능. 제껴.
그럼 두 번째 A는 음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위로 볼록이고 만나는 두 점이 마이너스 1과 2예요. X축보다 위쪽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죠. 가는. 그러니까 일단 A는 0보다 작다. A는 0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우리 fx의 식 완성할 수 있겠지. 그럼 내가 얘를 fx라고 두면 요 fx의 식 한번 완성해 보시겠어요? 최고차 함계수 a고요.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2가 나왔으니까 얘네들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지. 요렇게 해서 예쁘게 전개를 해봤더니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요렇게 정리되지. 이게 저거랑 같은 식인 거예요. 보이세요? 얘가 저거랑 같은 식인 거야. 그럼 b는 뭐예요? b는 뭐야? 마이너스 a. c는 뭐야? 마이너스 2a인 거야. 이걸 여기까지 해결하면 여기까지 나올 거야, 답이. 자, 그런 다음에 나는 이제 저 부등식을 풀고 싶어. c하고 b 자리를 얘네들로 바꿔볼게요. c하고 b 자리를 바꾸면 c는 마이너스 2a였고요. 다음 마이너스 ax, b는 마이너스 a였죠? 요렇게 되겠다. 이걸 풀어라 이거야. 자, 그럼 이번엔 요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a죠. 저 양수니 음수니? 양수겠죠. a가 음수니까 양수. 아래로 볼록이고요.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찾고 싶어. 그럼 는 0 해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두 점 나오겠지. 그치? 자, 뭐하고 뭐에서 만나요? 네,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에서 만나게 되겠지. 됐다야. 됐다야. 그리고 아래쪽 범위를 찾으세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알파하고 베타의 곱을 구하래요. 얘하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2분의 1보다 작다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정리. 재밌는 문제였네요. 오른쪽 페이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기 많이 터졌을 거예요 아마. (610) 15페이지 10번 8번 12번 11번 14번이요. 스텝 1까지 스텝 1까지 얘 스텝 2잖아. 뭐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이따가 해줄게. 스텝 2는. 자, 여기는 그러면 9번 빼고 다 하면 되겠네요. 자, 608번. 잠깐만, 이 문제 그래, 그냥 하자. 자, fx는 0보다 작다의 해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대요. 이거부터 처리하고 가자. 어디로 볼록일까요? 그려보면 되잖아.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어야 두 점 1과 4에서 만나며 아래쪽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fx의 식 완성. a 배 x-1, x-4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서 a는 무슨 수? 양수 이렇게까지.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문제가 뭔 문제로 바뀌어요? 바로 앞 페이지에서 풀었던 597번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610번. 우와, 610번. 이거 참 재밌는 문제 하나 나왔어요.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수는 4분이래.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자, 부등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일단 각각 한번 풀어볼게요. 위에 있는 놈을, 아래에 있는 놈부터 풀어보자. 자, 요거 풀어봤죠? 얼마 뭐 나와요, 이거? 뭐 나와요? x는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식인데, 자, 첫 번째 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무엇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이유가 5와 a로 인수분해가 되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a가 5보다 커요? 작아요? 몰라요.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5와 a 사이이거나 a와 5 사이이거나. 둘 중에 어떤 경우인지는 우리가 직접 수직선을 그려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려볼까요? 나와라 수직선. 자, 1보다 작아요. 그리고 3보다 커요. 얘는 확정이야. 이제 나 이 친구 그릴 거야. 자, 첫 번째 거만 볼게요. 첫 번째 거. 만약에 A가 5보다 크다면 저 수직선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겠지. 맞니? 여기가 5니까. 근데 문제 조건에는 정수에 4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가능하니? 불가능하죠.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경우는 불가능하고 두 번째 경우라는 소리겠구나. 두 번째 경우니까 수직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5보다 작다부터 해가지고 어딘가에 떨어질 거야, A가. 맞지? 어딘가에 떨어지는데 내가 대충 여기에 떨어진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의 해는 여기와 여기가 되겠지?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정수는 4밖에 없대요. 그럼 여기 이미 4 하나 보장되어 있지? 그러면 왼쪽에서 겹치는 영역에 정수가 없어야 되겠지? 그럼 저 A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0과 1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또는 1보다 커도 되겠지. 그러니까 A는 그냥 어디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0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0보다 오른쪽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1보다 작다면 여기에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만 정수는 없는 거고, 1보다 더 큰 수였다면 여기서 떨어지니까 애초에 겹치는 부분이 없게 되겠지. 되셨나요? 자,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제가 0이어도 되나요? A는 0이어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그 점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동그라미가 비어 있으니까. 됐어요? 이거면 끝인가요? 아니요. 여기에 추가적인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 자, A가 0보다 크다고 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아니야. 어때야 될까요? 5보다 작다? 뭔가 아쉬워요. 4보다 작아야죠. 겹치는 범위에 4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맞지? A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겹치는 부분은 이만큼이잖아. 그럼 A 요 범위에 4가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4보다는 왼쪽에서 이렇게 A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겠지. 요렇게 되어 있어도 겹치는 범위에 4는 포함된다. 자, 그럼 얘가 4랑 같으면 되나요? 얘가 4랑 같아버리면 4도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최종적인 A의 범위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머리 터질 것 같아, 그지? 내가 수학상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을 거야. 여기가 이제 수학상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의 세 번째 산이 될 거라고. 2차 부등식에서 한 일부분 또 떨어져 나갑니다. 열심히 자기가 이제부터 수학 공부해야지 하고 수상책을 딱 펼쳤다가 곱셈 공식 10개 보고 한 10%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고 이제 나머지 정리해서 한 10% 떨어져 나가고 복소수 이제 나오면서 한 10%또 떨어져 나가고 2차 함수 최대 최소 하면서 한 30% 나가고 마지막 산이에요? 여기가 마지막 산이에요. 아니 마지막 산이 아니에요. 산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여기가 이제 네 번째 산이고요. 그 다음 산이 어디냐면 원의 방정식이야.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버텼으면 다행인 거예요. 어차피 또 반복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래서 2차 부등식이 어렵다 하는 거야. 수직선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한쪽이 아니기 때문에. 자, 611번입니다.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y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하래.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놓고 출발해야겠죠? 얘는 얘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이용하라는 소리겠죠? 한쪽으로 모아주세요. 자, 이놈이 항상 성립해야 돼요. 어디로 볼록인지부터 생각해야겠지? 자, 얘가 어디로 볼록이어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가요? 하나야. 아래로 볼록이어야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조건 a는 뭐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두 번째도 있죠? 자, 얘는 2차 부등식인가요? 얘도 2차 함수, 그냥 함수라고만 했고 얘도 그냥 함수라고만 했지? 몇 차 함수란 말 안 했지? 그리고 a에 대한 조건 없지? 그러니까 a가 뭐일 수도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야. 얘랑 폭이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요거하고 요거에 해당하는 해를 각각 구해가지고 둘이 합쳐주시면 되겠네요. 계산은 셀프. 랜덤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본에다가 등호시켜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끔씩 이게 이렇게 넣는데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해봐야 돼. 얘가 a에 대한 조건이 별다르게 없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반드시 집어넣어서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아니 힘들다. 오케이. 어제 수업하는데 내가 이제 뉴파이온 지 7개월 됐거든. 어제 수업 시간에 애들이 그러더라. 7개월 사이에 부쩍 많이 늙은 것 같다고.
분명히 처음 수업할 때는 굉장히 풋풋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자기들을 괴롭히냐면서. 자, 12번 해보겠습니다. 자, 12번 우리의 주적 누가 나왔죠? 절대값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절대값도 아니야. 그냥 절대값 안에다가 몇 차식을 집어넣었니? 2차식을 집어넣은 거야. 자, 그럼 범위를 나눠야 되겠지. 항상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 x의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눕니까? 절대값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눠요. 근데 쟤는 몇 차 방정식이니? 2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야.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고 두 교점이 어디예요? 1과 2예요. 그러면 범위가 몇 개로 나눠질까? 2개로 나눠지요. 아니 어떻게 범위가 2개가 될 수가 있지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또는 2보다 클 때. 자, 이 경우는 절대값이 무슨 부호인 거야? 양수인 거야. 플러스인 거야. 여기니까. 그치? 이때는 절대값 안에, 기호 안에 있는 애가 양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겠죠? 이때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2개로 나누고 풀게요. 자, 가자. 1번이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2보다 크면 쟤는 양수죠? 그대로 나오세요. 정리하세요. 푸세요. x는 뭐예요? 0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마이너스 1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머, 1이죠. 마이너스 1 아니죠, 1이죠. 마이너스 어디서 나온 거야? 뭐니? 스파이에 스파이. 자, 그러면 저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두 개가 나온 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애만 골라야 돼. 수직선을 그려볼게 직접. 자, 수직선에 따라서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자, 저 부등식의 해를 먼저 표현을 해볼게. 쟤는 0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였어요. 근데 이 중에 1보다 작고 또는 2보다 큰 범위에 해당하는 애들은 여기랑 여기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가운데 있는 애들은 버려지겠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버려집니다. 2번이요. 2번이요. 자, 1과 2 사이에 있으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니까 부호가 반대로 나오겠죠? 이항합니다. 자, 풀어줍니다. 잠깐만, 0 잘못 풀어. 0이 왜 거기가 있는 여기 있잖아, 0. 0 여기 있잖아. 아무튼 네. 빨리 풀어와 저거. 뭐야? 해가 없다. 그러면 얘는 1과 2 사이에 나가는 표시할 해가 없겠지. 끝.
그러면 이 수직선에 표시된 부분만 해가 될 수 있다. 답은 0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왜 시끄럽지? 뭐지? 쉬는 시간이 아닌데? 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은 드디어 수상의 2단원이 끝났습니다. 이제 2단원 끝난 거야. 왜 이렇게 길어요? 어? 아, 2단원 겁나 길지? 2단원에서 뭐 배웠니 우리 지금?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함수 최대 최소, 여러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부등식, 2차 부등식 7가지 배웠네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할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크게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3단원 이름은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3단원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중등기하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중등기하가 뭡니까? 중학교 3년 과정에서 배우는 도형의 성질들을 모조리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상태여야 돼. 도형의 성질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2-2에서 배우는 2등변 삼각형, 직각 삼각형의 성질이라든지 사각형들의 관계, 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인의 마름모네, 특히 그리고 닮음, 시끄러. 자, 특히 닮음에서 몇 대 몇은 몇 대 몇 이런 것도 있었고, 각의 2등분선도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다시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파트는 크게 4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면 좌표, 두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가 원의 방정식, 네 번째가 도형의 이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얘네들의 난이도를 저번에 한번 따져봤었나? 자, 난이도로 따진다면 가장 어려운 데가 원의 방정식. 왜냐면 모든 친구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원의 방정식. 자, 그 다음으로 어려운 데를 꼽자면 평면 좌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 한 별 2개, 도형의 이동이 별 반 개, 이렇게. 도형의 이동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를 할 거냐면 평면 좌표를 할 건데요. 자, 이 평면 좌표는 이 다음에 배우는 과정에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기하라는 과목에 있는 공간 좌표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평면 좌표하고 공간 좌표의 차이점은 뭘까요? 2차원과 3차원. 그렇죠. 2차원과 3차원인 거야. 평면 좌표는 말 그대로 평면이니까 X축, Y축, 축이 2개니까 2차원상에서 놀게 있다는 소리고, 공간 좌표는 거기에 Z축까지 합쳐서 3차원의 세계에서 놀겠다는 소리예요. 자, 4차원은 뭐죠? 휘어 있다고요? 4차원은? 자, 4차원은 그 축에다가 T축, 시간축까지 합쳐서 4차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4차원 세계죠. 자, 그래서 평면 좌표에서는 우리가 1차원과 2차원상의 좌표를 나타내는 공식,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외워야 될 공식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공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부터 갈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난이도 너무 쉬워요. 자, 책 보지 말고 여기 쳐다볼게요.
2차원보다 낮은 차원이 몇 차원이지? 1차원이죠. 자, 1차원이라는 건 뭐야? 축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디 상에서만 생각하겠다? 수직선상에서만 생각하겠다는 소리야. 자, 요 수직선상에 내가 두 개의 점을 찍어볼게요. 예를 들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야. 요 점의 좌표가 5야.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얼마예요? 7. 너무 쉽죠?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거 일반화 시켜볼게. A의 좌표를 x1, B의 좌표를 x2라고 한다면 A와 B 사이의 거리를 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뭐라고 쓸래? 그치, x2에서 x1을 뺀 값입니다 라고 쓰면 좋아.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큰 값인지는 모르지. 이제 수직선을 그려주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반드시 절대값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뭐다? 수직선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다. 공식이다 했으면 뭐야? 외워야 된다. 근데 이걸 외운다라는 것은 이제 암기를 한다가 아니라 몸에 익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끝났죠? 여기 1차원이었어요. 2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2차원이면 이제 축이 몇 개? 2개. X축과 Y축 두 개가 있다고 치고 내가 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두 개의 점을 이렇게 찍어 볼게요. 너의 좌표가 A, B라고 했을 때 여기가 X1, Y1이에요. 얘가 X2, Y2예요. 내가 궁금한 건 A와 B 사이의 거리. 이 길이가 궁금한 거야. 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 나 공식 안 알려줬지만 예측을 해봐. 그렇죠. 아까 중등기하가 진짜 중요하다 그랬지? 여기서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가는 거야. 한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볼게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고요?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겠지? 자, 이 길이 얼마게? x2 빼기 x1 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확히 얼마라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뭐다? 절대값. 자, 그럼 얘의 길이는 뭐게? y2-y1의 절대값이 되겠지. 자, 그럼 내가 궁금한 AB의 길이를 한번 식으로 써봅시다. 어떻게 쓸까요? AB의 제곱은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이 되겠지? 맞니?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A,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억한다. 여기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x 좌표의 차 와 y 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에 루트를 씌운 것이 바로 A와 B 사이의 거리가 되겠다. 부연 설명이야. 나름대로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쓰세요. 식은 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말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개념 복습할 때는 모든 공식들을 본인 손으로 직접 유도를 해보면 좋습니다. 유도를 못하겠으면 복습 영상을 다시 켜서 설명하는 거 한 번 더 들어보면 되겠죠? 어떻게 유도를 했는지. 자,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의 좌표가 5,3 B의 좌표가 2,-1이에요.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십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대. 자, 불러봐. 루트하고 X끼리 차의 제곱 4요? X끼리 9 더하기 Y끼리 16. 자, 더해서 루트 씌우면 얼마? 이렇게 되네. 끝이야. 그치? 어려운 사람
없지. 자, 순식간에 공식 개념 하나 끝났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자, 연습장 준비되셨죠? 이제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자, 연습장 준비해 주시고 문제 풀러 갑니다. 621번. 자,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가 되도록 하세요. 그랬대. 뭐요? 요거는 난이도 하. 그냥 단순히 공식에 때려박기만 하면 되는 문제. 써볼까요? 자, A와 B 사이의 거리. 불러봐. 루트 뭐죠? A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그렇지. 는 얼마다? 2루트 2. 한 줄이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뭐 하시면 됩니까? 이거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스탑. 2차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이걸 다 전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를 잘 써야 돼. 머리를. 이렇게 계산한 게 2루트 2야.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얼마야? 그러면 너는 얼마면 돼? 4면 되는 거지?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4가 되었대. 그럼 A-3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빨라. 2차 방식 다 풀고 또 인수분해하고 지집고 하는 거보다. 그럼 A는 뭐다? 5 또는 1이겠다. 이렇게 되겠지. 했나요? 뭐야? 실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세요. 둘 다 써주시면 되겠다. 뭐 30초 드립니다. 밑에 있는 22번. 30초. 역시 수업 시간에 할 때는 굉장히 잘해요. 네.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 제곱할 거기 때문에 빼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편한 대로. 답 나오는데 어렵지 않죠? 근데 얘는 이제 요렇게 풀지를 못하겠지. 그치? 23, 22번, 21번처럼 간단하게 생각해서 풀지는 못해요. 어쩔 수 없이 전개하셔서 2차 방정식을 푸셔야 되겠네요. 자, X값 2개 나올 텐데 A값 뭐랑 뭐 나오시죠? 플마 2 이거 나오고. 자, 623번 갈게요. 요거 별표입니다. 참 재밌는 문제입니다. 자, 평면좌표 문제를 막 풀다가 갑자기 저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몇 차식이에요? 2차 식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문제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루트를 곱한 게 아니라 둘이 더해놨기 때문에 얘와 얘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까 우리 봤던 이 공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죠. 자, 그러면 저 식에 일단 얘부터 한번 쳐다봐, 얘. 이 식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하면 무슨 뜻일까? A, B와 3, 4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었던 거야. 이해되셨어요? A, B라는 점에서 3, 4 사이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었던 거지.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얘는 무슨 뜻일까요?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해봐. 땡이 없다는 소리네? 그 말은 A, B와 0, 0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땡 게 0이니까 땡 게 없잖아. 0, 0 사이의 거리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힌트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 A와 B는 실수예요. 즉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겠지. 허수는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맞죠? 자, 현재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잖아.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그려보는 거야.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 이게 뭔 뜻이라고요? A, B에서 0, 0까지의 거리라고요. 그럼 내가 여기를 0, 0이면 A, B는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지. 아무데나 A, B 찍어버려. 얘는 좌표 평면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친구인 거야. 그러면 얘는 내가 이걸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이 길이를 나타내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이거. 자, 이거 빨간색으로 어떻게 표현해볼까?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3, 4를 대충 여기에 있다라고 치면 요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거든. 됐어? 이것만 하고 쉬자. 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니? 노란색의 길이와 빨간색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고 얘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이 점이 어디에 있을 때 가장 거리가 짧을까? X축. 가장 짧을 때는 언제냐면 고정되어 있는 두 점 사이에 A, B가 있으면, 즉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가 가장 거리가 짧을 때가 되겠지. 아무데나 찍어봐. A, B가 여기 있으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A, B가 여기 있으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그럼 얘가 제일 짧을 때라는 건 결국 일직선상에 놓여 있을 때가 가장 짧을 때라는 소리예요. 그때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그냥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뜻이겠지. 0,0에서 3,5까지의 거리 얼마일까요? 3,4까지의 거리 5가 최소값이 된다. 좀 어렵죠, 해석하기가? 그림을 그려보고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야 된다.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고요. 그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렇게 두면은 얘도 움직이는 점이고 얘도 움직이는 점이죠. 내가 얘를 A, B로 해석한 건 얘 하나만 움직이는 점으로 해석하려고. 움직이는 점이 두 개 이상은 헷갈립니다. 뭐라고? 내가 수상을 몇 번 했다는 무슨 소리예요? 학창 시절에 나 학원 안 다녔는데요. 네. 잠깐만.